특강 형식으로 원미대에서 오피스텔을 찾아서 권리 분석 후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한 3, 4일 전에 그 송파구 가락동에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공인중개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매 가격이 얼마고 또 이 전월세 가격이 얼마인가, 월세 같은 경우는 뭐 천에 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한 1억 4천만 원 정도, 1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된다는데, 그 부분 한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면, 예, 그 우리가 이제 찾을 때 직접 이렇게 그 관리번호를 알면 직접 치면 되는데, 관리번호를 모를 때는 그냥 주소만 쳐도, 동만 쳐서 이렇게 가락동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만 해도 가락동에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2019-09-598-001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송파 가락두산 위부 그 센티움이라고 그래가지고 619호인데요. 이 그 전용 면적이 29.3이니까 29.3이면은 얼마가 되느냐면은 29.3 곱하기 0.3025면은 이 8.86 평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전용률하고 또 이게 그 공용률하고 요게 한 51%, 여기 한 49% 정도 돼 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한 아파트로 따지면 18평형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86이면 오피스텔로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억 한 4천만 원인데, 사실 1억 4천만 원도 더블 역세권에 있는 것 치고는 저렴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검색해서 권리 분석하고, 근데 이게 보면 1억 4천만 원 되는 것이 감정가가 제대로 1억 4천만 원 되는데 얼마까지? 5,640만 원까지 저감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되는가를 클릭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이 물건인데, 이 물건이 왜 1억 4,100인데 5,600까지 떨어졌느냐, 이렇게 5,600까지 저감이 됐느냐. 우리가 입찰 기간 6월 29일부터 7월 1일이면 내일 5시까지 입찰 기간인데, 이렇게 입찰 기간에는 요 입찰이 뜹니다. 입찰 기간을 벗어나면 이게 없어지죠. 그리고 이 글씨가 적색으로 뜨고요. 어쨌든 이런 상태인데, 그럼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입찰 들어갈 때는 이 물건이 해당 공고 보기를 눌러가지고 이 물건이 어떤 매각 조건으로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국세지급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제 그 공매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세지급법상에서 매각 절차만 잘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거 입찰 방법 같은 경우가 나오죠.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매 공고부터는 매각 이전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만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매수 심한 가격의 10%다. 과거에는 2016년, 2015년 12월 31일이죠. 이때까지는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입찰 보증 넣어야 되지만, 지금은 2010년 1월부터 현재는 법원 경매처럼 최저 매각 예정 금액의 10%를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뭐 낙찰자의 결정하고 대금 납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 3천만 원 미만은 매각 결정일부터 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한다. 그 이전에는 뭐 우리가 과거니까 볼 거 없고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해야 되는 사람들,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해보면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들 기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의자 우선 매수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매각 결정 전까지
이제 하겠다는 거. 또 차순위 매수 신고도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매각 결정 전까지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매각 결정 및 매각 결정 여부 또는 매각 결정이 취소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주의사항들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내 안내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런 부분은 이제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국세징수법상 매각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매지산 명세서를 확인해야죠. 이쪽은 국세징수법상 누구나 똑같이 진행되는 법적 매각 조건입니다. 이걸 봤다면 다시 좀 전에 물건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면 전자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8호선 가락시장역하고 또 3호선 가락시장 W역세권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요즘에 이 앞에는 가락시장이 있고 여기에는 오피스텔이 그 아파트와 같이 함께 있어서 상당히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 쓰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 조건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감정평가서를 보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여기에는 체납자 겸 소유자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분들 너무 자세히 보이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위치나 그리고 내부 현황을 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뒤로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위치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구조를 보면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와 같이 그 완룸 형식으로 욕실 하나 이제 한 사람이 있을 때 여기 이 물건의 장점은 이 건물에 모서리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모서리 있어 가지고 이쪽도 창문이고 이쪽도 창문이고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이 장점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쪽도 창문 이쪽도 창문이라 가지고 이 물건은 이 완룸 형식으로 생각했지만 1억 4천만 원 정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600까지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죠. 보면 오피스텔 현상은 이렇게 돼가지고 건물 형태도 좋고 바로 지금 우리가 입찰에 들어갈 물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양쪽에 여기도 이제 그 거실에 이제 그 창문이고 이쪽도 거실 창문 양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에 의해서 또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이 여기도 창문 해가지고 다른 거는 한쪽으로만 창문이 나와 있죠. 다른 거는 그 부분에 장점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면 이 물건이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느냐. 첫 번째 물건 세부 정보를 보니까 건물은 29.3이고 토지는 5.527 제곱미터이죠. 그리고 이제 지분과 도로 명소가 있고 이 감정평가서는 좀 전에 봤으니까 다음에 이제 압류세 정보를 보면 지금처럼 권리 분석하는 거죠.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제일 빠른 게 2015년 8월 21일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네요. 2015년 8월 21일 날 이 가압류 채권 2억 2,164만 9,013원이죠. 근데 여길 보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 4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대항력은 2015년 5월 5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2015년 5월 5일 오전 0시에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다른 채권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말쓰기준 이전에 대항력권 아직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이 배분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억 1,500만 원을 이 말소기준 권리인 2015년 8월 21일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 대항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배당금이 생긴다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지금 이 물건도 가격이 떨어진 게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인데 미배당금이 생길까봐 생기는 상황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이걸 뭘 갖고 확인했냐? 공매재산명세서를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공매재산명세서를 다시 보이면은 입찰 정보를 들어가면 이와 같이 공매재산명세서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명세서 인쇄가 뜹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인쇄할 수도 있고 열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임차인들의 내역은 보증금 1억 1,500이고 이제 확정일자하고 전입일자가 기재되고 이 이순구는 2019년 8월 1일 날 배분 요구했기 때문에 배분 절차에서 전액 받게 된다면 인수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세금 보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이 여주시청의 세금은 얼마냐? 1,585만 4천 원은 임차인보다 빨라요. 그리고 이 강동세무사는 법정기일이 2018년 12월 1일이니까 늦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른 것은 여주시청. 여주시청이 법정기일이 2014년 1월 10일이란 말이죠. 금액이 1,585만 8,140원이지. 강동세무서는 뭐 어차피 배분 받든 못든 소멸되는 거는 지나가고요. 다음 장을 보면 요거는 2015년 8월 10일이니까 임차인은 2025년 5월 5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후순위가 되는 거고, 강동구청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 강동구청이 751만 7,080원이 재산세라고 하면, 재산세로 하면 이 당일세가 됩니다. 당일세가. 당일세 이 여부를 우리가 이제 751만 7,080원을 그냥 당일세로 생각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청에는 이 물건은 송파구청이기 때문에 이건 당일세가 될 수가 없죠. 당일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차인보다 늦으니까, 이 임차인은 2015년 5월 5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니까 이것도 패스. 송파구청은 218만 6,490원은 당일세입니다. 송파구청 재산세로 당일세 이 부분을 받고, 그 다음에 성남세무서는 임차인보다 늦죠. 김포세무는 늦고, 또 건건부문도 늦고, 그 다음에 송파구청이 추가로 3만 원 이게 했는데 이건 아마 주민세일 겁니다. 그래서 뭐 금액도 뭐 3만 원이니까 이제 그렇게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늦고, 이것도 늦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채권들은 다 뭐 늦으니까 뭐 됐고, 이 8월 21일 날 또 이게 요것도 이천세무서는 2014년 6월 3일인데 2014년 6월 3일이니까 이거는 법정기일인데 금액은 4억 8천원 맞아. 4억 8천.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입찰 들어간다면 1순위로는 송파구청, 2순위로는 여주시청이 1,500 받고, 3순위로는 이천세무서가 나머지 가지니까, 이게 뭐 5,600에 낙찰받는다면 뭐 이거 가지고 임차인 한 번도 못 갔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입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 1억 1,500 전부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가서 조사하고 보니까 이천세무서가 세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건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거는 오피스텔 권리 분석할 때는 이렇게 권리 분석하면 된다. 요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까지 했고요. 또 다음 거를 한번 좀 볼까? 다음 물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한번 갖고 한번 권리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거. 이건 입찰하면 안 돼. 입찰하면 1억 1,500 그대로 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확인을 안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냥 법정길이 앞에 있다면 이 앞에 있는 법정길이 거의 이제 90%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4억 8,171만 5천에서 대부분이라고 하죠. 물론 정확한 건 공매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이렇다고 해서 이런 거는 공매 담당자 확인해 가지고 임차인보다 이 빠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대부분이 이 금액이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이제 그 빠르다고 그러면 입찰이 안 됩니다. 이거를 낙찰 받으면 임차인은 하나도 못 받고 임차인은 말소기준으로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2015년 5월 5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5월 4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임차인은 요 이천세무서에는 법정기일이 2014년 6월 3일이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거의 11개월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낙찰 받으면 1억 1,500을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 안 되는 거죠. 자.